이번 회에서는 정강의 변과 이재겸의 난, 척준경, 묘청의 난에 대해 밝혀드리겠습니다. 동시대의 하나의 역사가 현재의 중국사와 반도의 한국사로 데칼코마니처럼 갈라지는 현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송나라인 고려가 실체가 없었던 여진족의 금나라에게 패하고 황제의 휘정과 흠종이 금나라의 포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강의 변 요약. 1115년 아골타 금나라 건국. 1125년 금나라는 마침내 송나라와 동맹을 맺고 유나라를 없애게 된다. 1126년 송나라가 여진족의 금나라에 패하고 황제의 휘정과 흠종이 금나라에 사로잡힌 사건을 정강의 변이라고 합니다. 전해에서 발해가 있었던 곳이 거란이며 여진이고 그곳이 고려였다고 했습니다. 정강의 변이 우리 역사 속에 어떠한 사건이었을까요? 이자겸의 난. 이자겸의 난 요약. 봉관한 인주로 경원이 씨 이자연의 손자, 개경 출신 부인 해주치 씨. 경원이 씨 신라말 고려초 인주지방의 호족스력. 음소제도 덕분으로 벼슬기 시작했음. 1122년 이장염 태자구 옥립 인종 등극 성공. 반대파 숙청. 1122년 한양공으로 책봉. 1124년 조선 국공으로 책봉. 이자겸의 난과 정강의 변을 대비시키는 이유는 동일한 하나의 역사를 분리시켜 현 중국사에는 정강의 변으로 그리고 한국사에는 이자겸의 난으로 조작이입했던 것으로 그 실체를 밝혀보겠습니다. 우선 이자겸의 본관 경원과 봉지인 조선 국공을 살펴보고 함경도의 경원을 왜 인천 인주라고 했는지 속사정도 살펴보겠습니다. 함경도 경원의 군명을 공주, 광주, 추성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경원의 군명 공주란 이곳에서 공시가 기출된 노나라의 곡보라는 얘기입니다. 경원, 인천, 아산은 경원, 인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그래서 함경도 경원을 인천, 인주라고 했던 것이며 함경도 경원과 인천, 충청도, 아산의 동일한 지역이라면 우리의 역사와 지명에 온전치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자겸의 봉지 조선국을 살펴보겠습니다. 동학의 경전 용담유사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경상도 경주의 군명이 월성, 동경, 낙랑, 문천으로 이곳 경주를 기자가 도읍한 조선이라고 합니다. 경주, 경원, 경운, 경사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경원은 이자겸의 본관으로 결국 자신들의 옛 봉지인 경원, 경주의 조선국공으로 임명되었던 것입니다. 경상도 경주의 신증을 인용합니다. 경주의 신증에 나오는 황도란 황주로 경주를 화산의 양지인 화양이라고 합니다. 이곳 경주가 바로 신시계천의 무대 샤카의 땅인 박토에 있었던 초고로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켜 인종을 옥류한 역사적인 사실을 휘정과 흠정이 금나라에 사로잡힌 정강의 변으로 변조시켜 조작했던 것입니다. 이때 금나라에 멸망당한 송나라가 북송으로 조작되고 휘정의 9번째 아들이자 흠정의 동생 조구가 강남의 임안으로 가서 남성을 세우고 고종으로 즉위하면서 남성이 되었다고 조작했던 것입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사에서는 이자겸의 반란은 진압되어 인종이 다시 복권되었지만 중국사에서는 정강의 변으로 북송이 망하는 것으로 조작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성이라고 조작된 임안의 지명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상도 김해의 군명을 가락가야 금관 금주 금룡 임해 분성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김해의 군명이 금주이며 임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김해가 금주이듯이 임해는 임주가 되며 임주와 임안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역사 속의 임안이 바로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김해의 지명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여진족의 금나라의 원형이었습니다. 자, 이제 고란 여진과 금나라 남성의 정체를 이해하셨는지요? 척준경은 이자겸과 함께 반란을 일으킨 인물로 인종의 회유에 의해 이자겸을 제거시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 감추어진 척준경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척준경은 이자겸과 함께 난을 일으켰는데 왜 고려 황제의 회유에 의해 이자겸을 배신했는지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던 그 내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척준경과 고려 왕실의 혈연관계를 살펴봅시다. 고려 왕건의 상계를 인용합니다. 고려 태조 왕건의 상계를 살펴보면 척왕씨라고 합니다. 척왕이란 척씨와 왕씨의 합성어로 척씨와 왕씨는 혈연상으로 동질적이었던 것으로 그래서 고려 인종의 회유에 척준경이 넘어갔던 것입니다. 부귀시대에 척왕씨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자 척은 또한 척으로도 읽지만 또한 탁으로도 발음합니다. 그러면 부귀시대 척왕씨라 한 것은 의도적인 것으로 탁왕씨이기도 합니다. 왜 탁을 척으로 발음했는가 하면 부귀의 황제가 탁씨이므로 탁왕씨라고 하면 독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중국사의 부귀가 역사 속에 고구려로 조작되었던 것으로 왕건의 선조가 활동한 대지역이 부귀가 건국된 대나라이며 이곳이 대동인 평성 평양이었습니다. 신성로마 제국에서 4, 5세기 혼제국을 이끈 아틸라와 9, 10세기의 신성로마 제국의 오토 대제 또는 헝가리의 아시토마를 동일한
혈연 관계라고 했습니다. 즉 훈제국을 이끈 아틸라가 북이 태조 도무제 탑발교였고 이분이 한국사의 광개토 대왕이었으며 신송로마 제국의 황제가 고려 태조 왕건의 장남 회종으로 이분들이 타광시의 주인공들이었던 것입니다. 조금 더 속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후국 조나라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조나라의 태자가 조나라가 멸망하자 대제역에 가서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 대제역인 평양은 당군 왕검이 도합한 곳이며 그의 후손인 주나라의 수도 호경으로, 그래서 자신들의 기반 지역에 가서 왕이 되었던 것으로 이들이 당군 왕검 고주몽의 후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고려 황제가 왕씨, 중국 송나라 황제는 조씨로 조작된 이유를 알겠는지요? 이들이 역사 속에서 동일한 혈연관계였던 것입니다. 묘청의 난, 우선 묘청의 난을 연표별로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묘청의 난 요약, 금국전벌론 소경천도설, 1127년 인종 서경의 자주고동, 1128년 11월 서경의 신궁건설 착수, 1131년 서경 새궁궐의 팔성당 신축, 1132년 김부식 이지적 등의 괴경 규적의 반대로 서경천도 중지, 1132년 인종 서경천도 결심, 1132년 서경 가는 길에 사고 발생 회군, 서경파 정지상 묘청, 반대파는 김부식임. 인종의 서경천도 중지명령, 1135년 묘청 반란, 김부식 서경으로 출정 전 묘청일파 숙전, 1136년 서경 반란군 항복. 우선 묘청이 주장한 금국전벌론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1115년 금나라가 건국된 상경 회론부란 1124년 이재겸이 조선 국궁에 봉해진 사건을 각색했던 것으로 금나라가 건국된 상경 회론부와 이재겸이 봉지를 받은 조선인 경주는 동일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1126년 그곳에서 송왕조의 휘종과 흠종을 사로잡은 정강의 변은 1126년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켜 고려의 인종을 볼모로 잡은 것을 각색했던 것입니다. 1126년 이자겸은 반정에 성공해 고려 황제 인종을 자신의 봉지인 조선 경주에 옮겨 옥류시켰지만 그곳에서 척준경에게 패했던 것으로 고려 인종은 이재겸과 척준경을 제압하고 개봉으로 다시 천도했으며 천부가 있었던 여진인 김해에 남아있었던 이자겸의 잔류 세력이 한국사의 금국으로 또한 중국사의 남송의 임한으로 조작되었던 것으로 금국 임한은 모두 김해의 지명들이었습니다. 묘청의 서경천도라는 배경이 된 대의명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서경인 평양이 고려 왕조의 기반 지역으로, 그래서 묘청이 서경천도를 주장했었던 것입니다. 상기의 문구 중 송고려 황제가 계셨던 대화궁에 있었던 임원의 지명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임원, 임천, 임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충청도 임천의 제형을 인용합니다. 충청도 임천에 등장하는 용현의 지명을 밝혀보겠습니다. 이외에도 용현이 있었던 곳이 팔도 각 지역에서 등장하는데 시크를 통해 이 지명을 밝혀보겠습니다. 샹산별국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용현이 신식개천의 무대 샹산에 있었던 곳으로 천황님이 계셨던 용성에 있었던 연못이 용현이었습니다. 충청도 임천의 제형 중 마옥군 봉적지음이란 이곳 충청도 임천이 웅진강의 한 줄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웅진강의 정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충청도 공주의 군명이 웅진으로 충청도 공주의 흐름 비단금자의 금강은 초계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임원 임주에서 탄생한 성이 임시로 이들을 통해 또한 지명을 밝혀보겠습니다. 평택 임씨는 은나라 계열의 성씨로서 비간의 아들 견이 희조입니다. 임씨가 기출된 곳이 평택으로 상기의 문구 중 임주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 지명이 바로 안양으로 이를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백가의 평택군을 인용합니다. 평택을 팽성이라고 합니다. 초안지의 영웅 항우가 수도로 삼은 곳이 팽성이었습니다. 평안도 안주의 군명 평원에 있는 성이 팽성으로 안주는 역사 속의 안소와 안동을 나누는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 속 평안도 평양과 신시개천의 무대 고려 개경의 지리적인 위치를 확인해 보면서 평택인 팽성 안주에 있었던 안시성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평양의 대동강 너머가 능라도로 길게 가로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능라의 정체를 아시면 기절초풍할 것입니다. 경상도 안동의 군명이 능라와 창녕으로 하성이란 한나라가 건국된 신시개천의 무대 촉이 있었던 지명으로 평양의 대동강 너머 넓게 펼쳐진 능라가 바로 안동의 촉으로 고려의 수도 개성이 있었던 경도의 서울이었습니다. 한성의 군명이 남평양입니다. 남평양이란 평양의 남부가 한양이라는 얘기로 이제 이것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또한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서 평양의 금수산이 경도인 서울의 용산과 마주쳐 있었다고 했습니다.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이 참으로 기가 막히지요. 자, 이제 안서의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의 황해도 해주조의 군명편을 인용하겠습니다.
황해도 해주의 군명이 안서로 이곳이 태양주 박주인 고죽국이었습니다. 안동과 안서의 가운데 지역이 바로 안주로 이곳이 임원인 팽성, 밀양, 안시성이 있었던 것으로 평양의 대동강 너머에 안동, 안주, 안서가 위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고려의 인종이 개봉부와 평양의 가운데 지점인 안주 천안에 대화궁을 짓고 소경촌들을 저울질했던 것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송고려의 대사건 무신정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북해의 정치 세력 몽골이 고려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